하룬 왕이 아불카셈을 찾아 떠나다. 왕이 제단사에게 말했다. 그렇소, 나는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마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소. 괜찮으시다면 나를 그 젊은이의 집까지 데려가 줄 수 있겠소? 제단사는 한 소년을 불러 왕을 아불카셈의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잘 조각된 돌로 지어진 대궐 같은 저택이었다. 대문은 얼룩무늬 대리석이었다. 하룬 왕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노예들과 해방된 노예들이 뒤섞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룬 왕은 하나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다. 이보게 미안하지만 자네 주인인 아불카셈님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해주겠나? 하인은 하룬 왕의 풍채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 그가 잽싸게 달려가 아불카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불카셈은 마당으로 달려나와 하룬 왕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왕의 손을 꼭 잡고 무척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했다. 왕은 아불카셈에게 그에 대한 칭송이 너무나 자자해서 직접 만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했다. 아불카셈은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룬 왕을 푹신한 의자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스라에서는 어디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난 바그다드에서 온 상인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여인숙에 묵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얀 옷을 입은 12명의 시동이 만호와 수정을 깎고 루비로 장식한 술 단지를 들고 들어왔다. 단지 안에는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술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12명의 아름다운 하녀들이 과일과 꽃으로 그득한 자기 접시와 입에서 살며시 녹을 것 같은 달콤한 음식으로 채워진 황금병을 들고 들어왔다. 시동들은 술을 따라 하룬 왕에게 건네주었다. 왕은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 동양에서 가장 달콤하다는 것은 모두 맛보았지만 이처럼 뛰어난 맛을 지닌 술은 여태껏 마신 적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불카셈은 왕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진귀한 음식이 황금 접시에 담겨진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아불카셈은 왕의 손을 잡고 세 번째 방으로 안내했다. 앞에 두 방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가구들로 꾸며놓은 방이었다. 작은 보석들로 장식된 황금 단지가 온갖 술로 가득 채워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말린 잼이 풍성하게 놓인 자기 접시들도 있었다. 주인과 손님이 향긋한 술을 마시는 동안 가수와 악사가 들어와 멋진 노래를 들려주었다. 하룬 왕은 그 노래에 매혹되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 궁전에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들이 있지만 이 목소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구나. 대체 이 젊은이는 어떻게 이토록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처럼 화려하게 살려면 재산이 엄청나야 할 텐데. 하룬 왕이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에 취해 있는 동안 아불카셈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그는 젓가락 하나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다른 손에는 조그만 막대기를 쥐고 있었다. 줄기는 은, 잎새와 가지는 에메랄드, 열매는 루비로 빚은 막대기였다. 막대기의 끝에는 정교하게 조각한 공작이 있었는데 공작의 뱃속은 호박과 알로에 그리고 여러 가지 향료로 채워져 있었다. 아불카셈은 그 막대기를 왕의 발 아래 가만히 내려놓았다. 아불카셈이 젓가락으로 공작의 머리를 살짝 내려치자 공작이 날개와 꼬리를 활짝 펴고 빠른 속도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향내가 사방에서 발산되면서 방을 가득 채웠다. 왕은 그 조그만 막대기와 공작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경탄했다. 그런데 아불카셈이 갑자기 막대기와 공작을 집어들더니 불이 나게 방을 나갔다. 하룬 왕은 기분이 언짢아져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불카셈이 왜 저런 행동을 한 걸까? 그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정신없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와 공작을 감추듯이 집어들었어. 내가 선물로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났던 것일까? 큰일이구만. 지 아파트가 이 젊은이를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룬 왕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불카셈이 돌아왔다. 그 뒤로 태양처럼 아름다운 어린 시동이 따라 들어왔다. 소녀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황금빛 수단 옷을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루비를 깎아 만든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주홍빛이 감도는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소녀는 하룬 왕에게 다가와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숙여 술잔을 내밀었다. 하룬 왕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받았다. 그리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 단숨에 들이키고 술잔을 소년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새 술잔이 다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왕은 다시 술잔을 받아 입술로 가져갔다.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키고 술잔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순간 누구도 술을 따르지 않았는데 다시 술잔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놀라운 물건을 본 하룬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막대기에 달린 공작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하룬왕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아불카셈에게 물어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이 술잔은 자연의 비밀을 깨우친 옛 현인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불카셈은 그렇게 말하더니 소년의 손을 잡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왕은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술잔 하나 때문에 젊은 녀석이 정신을 잃었구만. 온갖 희귀한 것을 내게 보여주긴 하지만 내가 선물로 달라고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아. 그저 내게 눈요기만 시켜줄 뿐이야. 내가 그 물건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재빨리 감춰버리는 거야. 우습구만. 이처럼 고약할 때가 있나. 아, 지 아파트. 자네는 속았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군. 그가 아불카셈의 됨됨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아불카셈에게 저기를 품기 시작했을 때 아불카셈이 다시 방에 들어왔다. 벌써 세 번째였다. 이번에는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반짝이는 장신구의 빛이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처녀였다. 이 여인을 보는 순간 하룬왕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왕에게 깊이 절을 하고 왕에게 살며시 다가와 안겼다. 왕이 그녀를 무릎에 앉히자 아불카셈은 옆에 서 있던 신하에게 류트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신하가 알로에, 상아, 백단양, 흑단 등을 절묘하게 빚어 만든 류트를 가져오자 아불카셈은 그 악기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건네주었다. 하룬왕은 완벽한 음율로 흘러나오는 조화음의 절로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 젊은이,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럽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니 천지를 만든 신조차도 당신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거요. 아불카셈은 손님이 아름다운 처녀에게 완전히 마음이 홀리자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방을 나가버렸다.